한 기업이 세계 반도체 시장 대부분을 장악하며 국가 전체를 부자로 만들었지만 그 성공이 오히려 사회 전반을 서서히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눈부신 성장 뒤에서 국민들은 점점 더 불행해지고 있으며 경제 지표와 삶의 현실 사이의 간극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업 성공담이 아니라 국가 경제가 하나의 산업에 의존할 때 벌어지는 구조적 붕괴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수익성을 자랑하는 기업은 국가의 자부심이 되었지만 동시에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업을 나라를 지키는 신이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삼키는 괴물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국민들은 자국을 먹여 살린 기업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 두려움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이 나라는 경제적으로 성공한 국가처럼 보이며 수출과 성장률은 언제나 긍정적인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 이면의 현실은 전혀 다르며 젊은 세대는 미래를 꿈꾸기보다 포기하는 법을 먼저 배우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은 선택이 아니라 사치가 되었고 삶의 기본 조건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기업과 그 기업을 중심으로 재편된 경제 구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업은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확보했지만 그 대가로 국가 전체의 균형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한 산업의 성공이 다른 산업의 쇠퇴를 부르고 사회 전체의 다양성을 잠식하는 현상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점점 숨이 막히며 성공의 과실은 극소수에게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능력을 지녔어도 어느 문을 통과했는지에 따라 인생의 궤적은 극단적으로 갈라집니다. 이 격차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불안을 키우는 구조적 균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노력만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믿지 않게 되었고 희망 대신 체념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국가 경제의 엔진이 하나뿐일 때 그 엔진은 속도를 높일수록 주변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빠르게 달리고 있지만 그 방향이 과연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 쌓이고 있으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 국가가 마주한 가장 위험한 경제적 딜레마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기업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반도체를 생산하며 스마트폰과 자동차, 서버까지 현대 문명의 핵심을 조용히 지탱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매출과 높은 이익률은 국가 경제의 성장을 이끌었고 국제사회에서 이 나라의 위상을 단숨에 끌어올렸습니다. 수치만 놓고 보면 이 기업은 완벽한 성공 사례이며 정부와 언론은 오랫동안 이를 국가 성장의 상징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급격한 성장은 사회 내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불균형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는 임금 격차였으며 같은 전공과 같은 능력이라도 소속에 따라 삶의 수준이 극단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이 기업에 들어간 사람들은 상상하기 힘든 보상을 받았고 그렇지 못한 다수는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빠르게 부가 쌓였지만 다른 쪽에서는 제자리 걸음조차 버거운 현실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격차는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 자체의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노력보다 소속이 더 중요하다는 냉혹한 메시지를 일찍부터 체감하고 있습니다. 능력보다 회사 이름이 인생을 결정하는 구조는 교육과 도전의 의미를 서서히 퇴색시켰습니다. 사회 전반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생겼고 그 선 안과 밖의 삶은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되었습니다. 이 기업은 최고의 인재를 끌어들이며 더욱 강해졌지만 다른 산업은 인력 부족으로 점점 약해졌습니다. 의사와 연구자 교수의 길을 꿈꾸던 인재들마저 안정과 보상을 찾아 한 방향으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의 인재풀은 다양성을 잃고 하나의 산업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구조가 고착되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효율적인 선택처럼 보였지만 장기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경제는 균형을 잃기 시작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산업의 뿌리가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한 기업의 성공을 지탱하기 위해 사회 전체가 보조 역할로 전락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이 기업을 존경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하는 모순된 감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성공이 너무 커졌을 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질문은 분명해집니다. 과연 이런 구조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까요? 이 불균형은 단순한 임금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깊은 구조적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경제가 특정 산업으로 과도하게 쏠리면 다른 분야는 투자와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한 산업의 번영은 다른 산업의 침체를 전제로 유지되는 위험한 균형 위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경제학에서 자원 저주로 불리며 부가 오히려 성장의 발목을 잡는 역설을 의미합니다. 막대한 수익을 내는 산업이 국가 통화를 강하게 만들면 다른 수출 산업은 경쟁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환율이 오를수록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가격 경쟁에서 밀려나며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습니다. 동시에 높은 임금을 제시하는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빨아들이며 나머지 산업의 인력난을 심화시킵니다. 이는 기업 간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경제 구조가 왜곡되는 신호입니다. 처음에는 효율처럼 보였던 선택이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하기 어려운 취약성으로 바뀝니다. 산업 생태계의 다양성이 사라질수록 경제는 외부 충격에 더욱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버팀목이 되어줄 다른 산업이 없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납니다. 하나의 산업이 흔들리면 국가 전체가 동시에 흔들리는 위험한 구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의 정책 선택도 점점 제한되며 특정 기업을 보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경제 정책은 점차 국민이 아니라 핵심 산업의 안정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공공의 이익보다 기업의 지속성이 우선되는 판단이 반복됩니다. 사회는 서서히 이런 구조에 적응하며 불균형을 당연한 현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적응은 해결이 아니며 문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욱 깊어집니다. 산업 하나에 모든 것을 거는 선택은 단기적으로는 성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전체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도박과도 같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번 더 묻게 됩니다. 이 구조는 정말 안전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왜곡된 구조는 이제 숫자가 아닌 삶의 현장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충격을 받은 것은 젊은 세대의 선택과 가치관이었습니다.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기보다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선택만 남게 되었습니다. 높은 연봉을 받는 소수와 그렇지 못한 다수 사이의 간극은 빠르게 벌어졌습니다. 같은 학교와 같은 전공을 나와도 어느 회사에 속했는지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노력과 재능이 아니라 소속이 운명을 가르는 사회는 공정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적 박탈감은 분노가 아니라 무기력으로 변해갔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체제를 바꾸려 하지 않고 스스로 기대치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정을 꾸리는 일은 꿈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부담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집값은 임금 상승 속도를 훨씬 앞질러 오르며 현실과 희망의 거리를 벌려놓았습니다. 주거는 삶의 기반이 아니라 넘을 수 없는 장벽처럼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집 없이 미래를 계획할 수 없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졌습니다. 결국 많은 젊은이들은 결혼을 미루거나 완전히 포기하는 선택을 합니다. 출산은 더욱 어려운 문제가 되었고 아이를 낳는 일은 책임이 아닌 위험으로 여겨집니다. 낮아지는 출산율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결과라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사회는 빠르게 늙어가지만 이를 떠받칠 젊은 세대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동력 감소는 다시 경제의 부담으로 돌아와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성공한 산업이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갉아먹는 역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성장의 속도가 아니라 이 사회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사회적 균열은 이제 생활 인프라 영역으로 확산되며 눈에 보이지 않던 부담이 일상의 기본 조건을 직접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산업은 막대한 양의 자원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국가 전체의 물과 전기 사용 구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첨단 생산 공정은 극도로 정제된 물을 요구하고 그 소비량은 일반 산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문제는 이 나라가 원래부터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구조라는 점에 있습니다. 비가 내려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
물은 빠르게 바다로 흘러가 버립니다. 가뭄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것은 농업과 산업입니다. 식량을 키우는 물과 반도체를 만드는 물 사이에서 국가는 점점 더 어려운 결정을 강요받게 됩니다. 실제로 심각한 가뭄 시기에는 농업 용수가 줄어들고 산업 용수가 우선 공급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원 배분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삶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었습니다. 물 부족은 농촌 공동체를 먼저 흔들었고 그 여파는 지역 경제 전반으로 번졌습니다. 전기 문제는 더욱 민감하며 첨단 공정은 단 한 번의 정전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짧은 전력 중단만으로도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생산된 제품은 모두 폐기됩니다. 이로 인해 국가는 전력 안정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공급은 쉽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백은 산업 확장 속도를 더욱 위험하게 만듭니다. 결국 전기와 물을 더 확보하기 위해 환경과 다른 산업이 희생되는 구조가 굳어집니다. 한 기업을 지키기 위해 국가 전체가 점점 더 많은 비용을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이 비용은 세금과 공공부담의 형태로 국민에게 되돌아옵니다. 산업 성공의 이면에서 생활 기반은 점점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인프라 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현재 진행형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인프라 부담이 커질수록 주거 문제는 더욱 극단적으로 악화되며 삶의 터전 자체가 가장 큰 고통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핵심 산업이 집중된 도시는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한 변화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고소득 인력이 몰려들자 주택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가격은 현실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집값 상승은 단순한 시장 현상이 아니라 특정 산업 중심 구조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높은 연봉을 받는 일부는 집을 자산으로 만들었지만 다수에게 집은 닿을 수 없는 목표가 되었습니다. 같은 도시에서 살아도 누구는 자산을 쌓고 누구는 월세에 평생을 묶이게 됩니다. 주거 격차는 소득 격차를 더욱 고착화시키며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끊어놓았습니다. 집을 사지 않으면 불안하고 집을 사면 대출에 묶이는 모순된 상황이 반복됩니다. 높은 소득을 얻었지만 자유를 잃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빚은 개인의 선택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구조가 강요한 결과에 가깝습니다. 기업은 안정적인 인력을 확보하고 개인은 쉽게 떠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묶임은 노동의 유연성을 사라지게 합니다. 반대로 해당 산업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주거시장에서 완전히 밀려납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집을 살 수 없다는 인식은 깊은 좌절감을 남깁니다. 도시를 떠나는 선택조차 쉽지 않아 많은 이들이 희망 없는 현재에 머뭅니다. 주거 불안은 결혼과 출산을 다시 한번 가로막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가정을 꾸리기 위한 최소 조건이 사라지자 미래에 대한 계획도 함께 사라집니다. 집값은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니라 한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신호가 됩니다. 이 신호가 붉게 켜진 순간 문제는 이미 상당히 깊어졌다는 뜻입니다. 주거 위기는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떠안은 구조적 부담입니다. 경제와 생활의 균열은 이제 국경을 넘어 국가 안보와 국제관계의 문제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는 오랫동안 핵심 산업이 곧 안전을 보장한다는 믿음에 의존해 왔습니다. 세계가 이 기술에 의존하는 한 외부의 위협은 쉽게 행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이 믿음은 오랫동안 국민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방패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환경이 바뀌면서 이 방패에는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강대국들은 더 이상 특정 지역에 생산을 집중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 합니다. 공급망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핵심 기술을 자국으로 가져오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압도적 기업은 새로운 선택을 강요받게 되었습니다. 해외 투자는 성장 기회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국가 기반을 약화시키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핵심 공정과 기술이 국외로 이전되기 시작하면서 보호막의 실질적 두께는 얇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이 나라가 흔들리면 세계가 멈췄지만 이제는 대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생산 거점이 분산될수록 국가의 전략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안보는 더 이상 자동으로 따라오는 보상이 아니라 다시 계산해야 할 조건이 되었습니다. 국민이 믿어왔던 안전의 공식은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외부의 보호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자 내부의 불안도 함께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와 안보가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기업의 글로벌 전략은 합리적일 수 있지만 국가의 관점에서는 위험을 동반합니다. 성장과 생존 사이에서 선택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한때 완벽해 보였던 안전장치는 이제 시험대 위에 올려졌습니다. 이 변화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으며 앞으로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정 기업의 선택을 넘어 국가의 미래 전략 자체를 다시 묻게 만드는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해외 공장은 위험 분산이라는 명분 아래 빠르게 늘어나며 핵심 생산 거점의 지리적 의미를 약화시켰습니다. 처음에는 구형 공정 위주였던 이전이 점차 핵심 기술과 연구 영역까지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생산 이전이 아니라 기술 주권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핵심 기술이 국외에 자리 잡을수록 국가 내부의 전략적 자산은 줄어들게 됩니다. 동시에 우수한 인재들도 새로운 기회를 찾아 국경을 넘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파견은 일시적인 선택처럼 보이지만 많은 경우 되돌아오지 않는 길이 됩니다. 이렇게 빠져나간 인재는 다시 채우기 어려운 공백을 남깁니다. 남은 산업 생태계는 점점 껍데기만 유지하는 형태로 변해갑니다. 지금은 여전히 화려해 보이지만 기반이 약해진 구조는 작은 충격에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술과 인력이 동시에 빠져나가는 상황은 국가 경쟁력에 장기적인 타격을 줍니다. 단기 성과를 위해 장기 자산을 내주는 선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시간이 지날수록 되돌리기 어려운 방향으로 굳어집니다. 국가 내부에서는 점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성공의 상징이었던 산업이 오히려 불안의 근원이 되는 아이러니가 나타납니다. 국민은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번영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기술 이전과 인재 유출은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되지만 그 영향은 매우 깊습니다. 위기는 갑작스럽게 오지 않고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 서서히 만들어집니다. 지금의 결정들은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조건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 국가의 방향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은 결국 국가 안보의 시간표와 맞물리며 우연처럼 보이는 위험한 교차점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특정 시점이 반복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하면서 위기는 가정이 아닌 대비해야 할 현실로 인식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시기를 국가가 가장 취약해질 수 있는 순간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핵심 산업의 해외 이전 시점과 안보 위기의 가능성이 겹치며 불안은 더욱 커집니다. 생산 거점이 외부에 충분히 구축된다면 전략적 보호의 논리는 힘을 잃게 됩니다. 세계는 더 이상 한 지역의 안정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외교와 군사 판단의 기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과거에는 경제적 충격이 곧 글로벌 혼란으로 이어졌지만 이제는 그 연결고리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존재 가치는 단일 산업이 아닌 종합적인 역량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안보는 경제의 부산물이 아니라 독립적인 전략 과제가 됩니다. 국제사회의 계산 속에서 이 나라는 이전보다 냉정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동맹은 가치가 아닌 이익에 따라 재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보호받는다는 확신이 약해질수록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부담은 커집니다. 그러나 내부의 경제 구조는 여전히 하나의 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모순은 국가 전략의 가장 취약한 지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외부 위험과 내부 불균형이 동시에 압박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는 줄어들고 결정의 대가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방향을 수정하지 않으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보 위기는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누적된 구조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지금의 불안은 미래의 경고이며 행동을 요구하는 신호입니다. 이런 압박 속에서 이제 질문은 하나로 수렴됩니다. 이 나라는 어떤 선택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더 이상 기존의 성공 공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안전한 선택이 아닙니다. 단일 산업에 모든 것을 맡기는 구조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산업 다각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산업을 키우는 일은 단기간의 성과를 보장하지 않지만 장기적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문제는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변화는 언제나 저항을 동반하며
기존 수혜층의 반발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이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 전략은 이제 성장 속도보다 균형과 회복력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 산업이 함께 버팀목이 될 때 외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육과 인재 정책 역시 특정 기업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향해야 합니다. 인재가 다양한 길을 선택할 수 있을 때 국가의 잠재력은 극대화됩니다. 기술 주권을 지키기 위한 명확한 기준과 한계선이 필요해졌습니다. 모든 해외 이전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핵심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안보 역시 외부에 맡기기보다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야 하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군사력뿐 아니라 경제 구조와 사회 안정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과 기회 회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전략도 사회적 지지를 얻기 어렵습니다. 지금의 선택은 다음 세대가 어떤 나라에서 살게 될지를 결정합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국가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전환점입니다. 그러나 전략의 전환은 선언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현실의 이해관계가 가장 큰 장애물로 등장합니다. 기존 구조에서 이익을 얻어온 집단은 변화보다 현상 유지를 선호합니다. 당위 성과에 익숙해진 사회는 장기 계획의 가치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정치 역시 선거 주기에 묶여 느리게 나타나는 성과에 투자하기를 꺼리게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과감한 개혁보다 점진적 조정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점진적 조정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변화의 비용은 지금 지불하든 나중에 더 크게 치르든 결국 피할 수 없습니다. 선택을 미루는 시간 동안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해결의 문턱은 높아집니다. 산업 다각화를 말하면서도 실제 투자는 여전히 기존 산업에 집중됩니다. 이는 의지의 부족이 아니라 구조가 만들어낸 관성의 결과입니다. 교육개혁 역시 방향은 맞지만 속도가 따라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을 위한 인재 양성은 수년이 걸리는 장기 과제입니다. 그 사이 산업 환경은 더 빠르게 변하며 격차를 벌립니다. 정책과 시장의 시간 차이는 전략 실행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국민은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고통이 자신에게 올까 두려워합니다.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는 개혁은 쉽게 되돌려집니다. 결국 지속 가능한 변화는 속도보다 방향과 신뢰에 달려 있습니다. 신뢰는 투명한 설명과 공정한 부담 분담에서 시작됩니다.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비용을 치르는지 분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개혁도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으며 지금도 선택지는 남아 있습니다. 위기의 징후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모든 전환의 출발점이 됩니다. 문제를 축소하거나 미루지 않고 구조적으로 바라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공의 상징이었던 산업을 냉정하게 재평가해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비용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국가 전략은 단일 지표가 아닌 삶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포함해야 합니다.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은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입니다. 균형 잡힌 구조는 당이 효율을 낮출 수 있지만 장기 회복력을 높여줍니다. 다양한 산업이 공존할수록 위기에 대응할 선택지는 넓어집니다. 이는 외부 압력에 휘둘리지 않는 자율성을 키우는 길이기도 합니다. 교육과 연구는 특정 기업의 필요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미래를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실패를 허용하는 환경이 있어야 새로운 산업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안전망 없는 도전은 혁신이 아니라 무모함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사회적 보호와 산업 전환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미래를 믿을 수 있을 때 변화에 대한 동의도 가능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니라 사회계약의 재설정에 가깝습니다.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은 느리지만 그 효과는 오래 지속됩니다. 지금의 선택은 위기를 관리할 것인지 기회로 바꿀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역사는 위기를 피한 나라보다 위기를 전환한 나라를 기억합니다.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특정 기업이나 산업의 성공과 실패를 넘어 한 사회가 스스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대한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눈앞의 성과에만 집중했던 선택들이 어떤 장기적 결과를 낳는지 우리는 이미 충분히 목격했습니다. 문제를 인식했음에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하나의 선택이 됩니다.
변화는 고통스럽지만 회피는 더 큰 비용을 남긴다는 사실이 반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국가의 힘은 단일한 숫자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에서 드러납니다. 경제사회 안보가 함께 흔들리지 않도록 설계된 구조만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단기 이익보다 장기 안정성을 우선하는 판단은 지금 가장 어려운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야말로 다음 세대의 부담이 아닌 기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지금의 방향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수정 가능한 여지를 남겨야 합니다.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서기 전에 사회적 합의를 다시 세울 시간이 필요합니다. 논쟁과 토론은 혼란의 신호가 아니라 건강한 사회의 증거입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할수록 정책은 현실에 가까워집니다.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용기가 있어야만 구조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침묵은 안정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위험을 키웁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완벽한 해답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성입니다. 방향이 맞다면 속도는 조절할 수 있지만 방향이 틀리면 속도는 의미를 잃습니다. 사회 전체가 같은 목표를 바라볼 때 전환의 비용은 분산될 수 있습니다. 공정하게 나뉜 부담은 갈등이 아닌 연대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경고이자 가능성의 기록이며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 달려 있습니다.